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시장을 놓고 오늘 갖은 이 지방 사투리로 이 시장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충청도 사투리로 뭐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영 파이네. 전라도 사투리 웜에 어쩐디야 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별로입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탄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저도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이고 한숨을 쉬는데 가슴이 갑갑하니 느껴지더라고요. 박앤코의 올백포트도 오늘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2종목 팔고 이제 3종목이 포트에 들어있는데 이 2종목 모두 다 오늘 하락불을 켜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IMF 측에서는 세계 경기 전망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오늘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 내놨던 기업 심리지수 혹은 투자 지표 등이 모두 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증시도 내려가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장 폐지를 앞둔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를 교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스러워지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고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서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도전해서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본격적인 시작해봐야겠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수 분위기 좋지 않아요. 코스닥이 1% 이상 밀려나고 있고요. 코스피도 0.59% 하락하면서 2,324포인트 기록합니다. 양지수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제 포트 역시나 오늘 좀 부침을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0.6% 밀리면 손실폭 3%대. 와이솔이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그 영향에 손실이 지금 1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지우는 그럭저럭 견주합니다. 오전장에는 수익권이었는데 지금은 또 1% 정도 손실권.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아르민영님 저 오늘 대화명을 바꿨어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요. 그리고 에드워드 박님이 감기 걸린 거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도 올려주셨고요.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은 힘들다요. 네, 저는 제가 프로가 금방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달 하면 빨간불 딱 해갖고 방송에서 이렇게 빨간 계좌를 보여드릴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 차장님, 왜 이럴까요? 10월 되면 좀 나아지겠지. 매달 달이 바뀔 때마다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중국 A주 MSCI 편입 비중 확대 뭐 이런 이슈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별론 걸까요? 중국이 뭐 지수 확대한다라고 해서 조금 불안한 감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뭐 그게 다였으면 지금 중국 지수는 많이 올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중국 지수 지금 뭐 바닥을 헤매고 있잖아요. 요 며칠 좀 올라온 거고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가도 급등을 했고요. 달러도 최근에 좀 안정되는 모습이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한국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닝 시즌인데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수그러들다 보니까 글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뭐 지표들 이야기를 했는데 OECD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춰버려 10%를 까내려버렸어요. 3%에서.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요. 모든 데이터들이 안 좋습니다. 뭐 자동차 수출 이런 거 현대차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9월에 수출 데이터도 성장률로 보면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추석 연휴가 4일이나 껴있었기 추석 연휴 관련돼서 3일이나 이제 4일이나 영업일수가 적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작년 추석 때 굉장히 해피했거든요. 1일부터 10일까지 9일까지 쉬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마지막 날부터 열흘 동안 쉬었어요. 제가
현대차 판매 데이터를 작년 거 이제 YOY로 비교해 보려고 보통 첫날 나오거든요. 추석 생각을 못 하고 10월 1일을 클릭해 봤다가 왜 안 나오지? 2일을 클릭해 봤다 안 나오고 계속 갔는데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지 봤더니 쉬었어. 열흘 동안 쉰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데이터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데이터도요. 9월 데이터는 마이너스 이제 4%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일간 데이터로 보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지표 개선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 관련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옅어지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10월에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초반에 좀 힘들지만 10월 뒤쪽을 실적 나오고 뒤쪽 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운을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채팅창에 저한테 까만 옷을 입었더니 까만 개미 컨셉이라고 개미 투자자. 네. 오늘 좀 강렬하게 좀 기운을 뿜고 싶어서 블랙을 선택을 했어요. 권 대리님, 저 잘 어울립니까? 예, 매우 잘 어울립니다. 뭔가 로봇 누른 느낌 아니에요? AI 답변이었는데 권 대리님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권하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상승이 강한 섹터인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렌터주들 일부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전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는 손절매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그 순환매 시장에서 지금 저점인 구간에서 팔게 되고 또 고점인 구간에서 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 스타일을 좀 더 업데이트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그 장세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주, 선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정도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들, 글로벌 이슈들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상승을 주체적으로 하는 섹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약바이오도 오늘 같은 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제약바이오가 죽기보다는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갈 상승이 크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정도에 올라온다 보면 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사고 팔까요? 아니면 좀 길게 그냥 맘 편하게 사놓고 묵고 갈까요? 아무래도 박스권 양상은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870선 회복이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코스피와 이제 양시장 모두 121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을 좀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중기적으로 가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 그래서 짧게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에서 차사로 직업군을 변경하는 겸, 네, 뭐였죠? 신과 함께 영화에서 차사로 나왔죠. 아담 패밀리처럼 화장을 좀 어둡게 하는 것도 할로윈데이 복장 기대됩니다. 뭐 다양하게 참 의견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이제 시장 얘기 살짝 나눠봤고요. 이 두 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로 곧장 가고요. 녹십자 랩셀과 SOL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 허락하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부터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앞서 SOL 물고 갈 수 있겠네요. SK이노베이션 들어와 있고 SK D&D입니다. SK 쪽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치시네요. 권홍섭 대리님, 일진머티리얼즈, V1텍 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도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죠. SK이노베이션 먼저 할까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88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총도 뭐 20조 원대를 돌파했다. 정유, 화학, 배터리 주요 사업은 호황이다. 뭐 갖은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유 쪽에 대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주셨었죠, 박 차장님. 일단 유가가 올라간 게 영향이 컸고요. 정유 쪽에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정제 마진이 바닥이어서 사실 정제 마진이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용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수기가 도래하면 정제 마진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SOE를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정제 마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을 하면 이 정제 마진 개선이 더 빨라질 겁니다. 여기다가 유가까지도 지금 75불을 한 방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 비축유도 유가 잡기 위해서 일부러 방출하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름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좀 막아주는 게 그래서 맨날 오펙에 전화하잖아요. 너희 기름값 너무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경제라는 게 맘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될 건데요. 이제 원유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원래 이란산 원유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써요. 한국, 일본, 중국.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시노펙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란산 원유 수입 안 하면 유가 오르겠지? 유가 오르면 미국 인플레 발생하면서 트럼프가 곤란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시노펙이 수입을 줄이면서 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유가를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가가 많이 오르면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기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분기 보고서 나올 때 그 보유, 환산 손익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네. 정제 마진이 올라가서 실제로 들어오는 캐시도 늘어날 거고 실제로 캐시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장부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상황이 되겠고요. 이 화학 쪽 사업도 있는데 뭐 PP나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화학주들이 좀 안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이 PX 쪽 이건 뭐냐면요 섬유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인데 이쪽의 마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급등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실적이 화학 쪽에 감소하는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스프레드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공급 쪽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PX 스프레드거든요. 화학 쪽도 좋고 정유 쪽도 좋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어제는 그런 뉴스도 나왔죠. 미국 쪽에 공장 부지 알아보고 있다. 4개 중에 하나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세울 거다. 테슬라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차 전지 쪽도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대장주 SDI,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여기서 멈추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 주봉상으로 보면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던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되는 주가를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SK이노베이션을 오늘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1년간 박스권에 있다가 벗어나니까 사실 팔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은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더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뜻하겠죠. 오늘 장도 1% 정도 올라가면서 22만 5천 원. 근데 박 차장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요 며칠 사이 이렇게 뛰었는데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당장 매수를 안 하더라도 조금 지켜보자. 지켜보고 있다가 적정한 가격이 왔다 싶으면 그때 또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거니까 알고는 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돌님께서 앞서 SOE를 그때 박 차장님이 얘기하실 때 매수하셔서 지금 15% 정도 수익 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SOE에 대해서는 뭐 더 보유해도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럼요. SOE도 뭐 좋은데 누가 먼저냐 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SOE는 꾸준히 쭉 올랐고 SK이노베이션은 조금 횡보하다가 이제 오르는 감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뭐 기존에 SK이노베이션 횡보할 때 SOE는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차이는 조금 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SOE도 유가 올라가면 얘들도 뭐 그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날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정제 마진 올라가면 거기서 이익성 좋아질 거고 할 거기 때문에 뭐 둘 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O일 살 걸이라는 생각 또 드네요. SO일과 SK이노베이션 얘기 나눴고요. 사실 제가 앞서 초반에 이 얘기를 짚고 간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래서 놓친 얘기가 있어요. Y솔이요. 권홍섭 대리님, 네. Y솔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 내에서 손실폭이 상당히 커졌어요. 12% 정도 빠지고 있는 손실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Y솔? 네, 우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은 한 18,2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손절을 벗어났고요. 지금 현재 마지노선이 지금 60일선 일봉 흐름상에 17,350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붕괴하게 된다면 조금 더 하락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몇 될 것 같습니다. 선이요? 얼마 선? 61선입니다. 61선. 일봉 61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17,6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350원을 깬다면 약간 좀 흐름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좀 장세 흐름들이 약간 좀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관련 이슈도 있고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점차 이제 조금 수급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한 10월 중순 정도로 다시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시 회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와 그리고 5G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업종들에 의해서 코스닥이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로 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17,350원대에선 한번 신규로 진입을 해볼 만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 포트에서는 손실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이 있다면 Y솔을 먼저 제하시고 포트에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포트 지금 5종목이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제하지 않아도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해 본다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 손절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칙상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아쉽지만은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종목은 또 상승을 하고 몇 개 종목은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가 조금 뭐 오히려 이제 떨어질 확률이 한 30%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좀 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실에 대한 손절 라인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원칙상은 손절매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솔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간다는 말씀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자율주행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9년 3월 정도 상용화되고 자율주행이 임시적으로 이제 그 허락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5G 관련된 그 수신을 주파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탑재량은 증가됩니다. 따라서 그 향후에 이제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조금 이슈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향후 좀 한 내년 정도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갤럭시라든지 여러 가지 5G 관련된 모델 출시에 따른 수혜가 Y솔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권홍수 대리님 곧장 다음 종목 이어가셔야 되는데 숨차실 것 같아요. Y솔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좀 참고하면서 전략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겠습니다. 권 대리님의 종목 첫 번째로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 나눠볼게요. 이 종목이 제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권홍수 대리님께서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포트에는 참 저도 대단하네요. 엄청 웃었어요, 혼자. 일렉폴 이 내용까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10월에도 여지없이 한 번. 네, 아무래도 이제 달마다 일단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리뷰는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주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가운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향후에 좀 그런
2차 전지 향, 전기차 향 수혜가 좀 많이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렉폴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 4개 회사 중에서도 유력하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가운데서 아주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점유율도 한 20% 정도로 좀 MS가 다른 타사 대비해서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일본 회사와 그리고 이제 대만 회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내 회사 중에서는 일렉포일은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서 아주 그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기차 성장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캐펙스 관련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시화가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용 일렉포일 매출 비중도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뭐 1,600원 정도로 한 9% 정도 있었지만 2018년에는 2,247억 원, 38% 증가했고요. 2019년에는 3,704억 원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는 대폭적인 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밸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납품 회사로는 뭐 삼성 SDI나 LG화학, BYD 그리고 CATL 등 이제 유력한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사 대비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평가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 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표이사직 의장에서 사임을 하면서 전문 경영인 2명을 투입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박스권에서 6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평선을 닿는 이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을 닿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55,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큰 좋은 모습인데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캐펙스 공장에 대한 매출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또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돋보이는 그런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하나쯤 우리가 하반기에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뜬금포를 샀었던 코스모신 소재가 있잖아요. 코스모신 소재는 그래도 팔길 잘했던 것 같아요. 손절하고 나서 그 뒤로 낙폭이 좀 크고요. 코스모신 소재 보고 나서 그래 내가 판 종목이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주셔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6월, 7월, 8월, 9월 4번이나 이야기하셨고 6월 달에 말씀 주셨을 때 가격이 뭐 3만 원대, 지금이 한 5만 원, 뭐 고점으로는 6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니까요. 9월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던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차장님? 저희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포트에 코스모신 소재 외에는 담았던 기억이 별로 없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업종 테마는 뭐 바이오, 2차 전지, 5G. 5G도 뭐 간간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런 쪽인데 뭐 사실 포트에는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는 종목이죠. 2차 전지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마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 한 종목 고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오늘도 사실 V원텍
잠시 후에 권 대리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것도 2차 전지 이슈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엮여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신흥 SEC, 코스모 신소재는 안 볼 거예요. 코스모랑 뭐 갖은 다양한 종목들이 2차 전지로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 중에 하나 넣어보자 해서 넣었는데 내 거 빼고 다 잘 가고 이럴까 봐 그게 늘 고민이죠. 뭐 그럴 확률이 사실 높지 않은데 그럴 사실 높지 않아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 거 빼고 다 안 가는 이유는 그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어제요 제가 판 거 오늘 제 포트 5종목 원래대로 있었으면 5종목 중에 그 판 2종목이 그 2개만 또 올라요. 그리고 제가 안 판 것들은 오늘은 또 하락 부리고 신대양도 이제 3% 오르고요. 뭐 다음엔 또 우리가 안 판 게 다 올라갈 올라가고 수도 있겠죠. 판 게 다 빠지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주식시장은 1년에 200번씩 열리는데 어떻게 뭐 나만 계속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안 될수록 이제 정신 승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승리를 못하면 시장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피폐해질 수 있어요. 돈은 벌어도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승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전기차 하는 거죠. LG도 전기차 하죠. SK그룹도 전기차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대기업이 오죽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발을 한 발 정도는 담가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최악은 정신승리 해야 되는데 돈 벌고 피폐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돈을 못 벌고 피폐해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부쩍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는데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저 막 마이너스 손이다, 뭐 똥손이다 약 올리시는데 제가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들을 역으로 약 올려볼 거예요, 시청자분들. 일단 세 종목 모두 다 손실 구간이지만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믿고 가는 종목들이라서 일단은 포트에 안전하게 넣고 갈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 차장님께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SK D&D 9월 말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종목 좀 아쉬운 게 그때 제가 차트를 보고 에이 단시간에 이렇게 올렸는데 좀 조정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그 뒤로 하락한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또 못 사게 되는. 그렇죠. 부동산이랑 ESS 하는 네, 가장 큰 건 이제 부동산이고 ESS는 사실 돈을 버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지금 아주 열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과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잘 못 갔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지분을 24%를 들고 있었어요. 계열사 SK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지배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SK 가스가 이제 대주주였는데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언젠가는 이게 지분을 팔고 현금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못 올랐는데 이번에 그게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한행컴퍼니의 회사를 이제 넘기면서 지분을 넘기면서 오버행 이슈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1,300억 원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뭐 사실 유상증자한 금액이 28,000원이어서 지금 37,000원인데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유상증자한 금액으로 EPS가 올라간 투자를 해서 EPS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유상증자한 금액으로 부동산 개발도 하고요. ESS, 풍력, 단지 이런 것들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ESS 사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익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유상증자한 금액 1,000억 원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주택 공급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정부에서 주택을 많이 짓는 데는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오르는 거겠죠. 이런 추이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오늘 SK D&D를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도 괜찮다라는 거세요? 박 차장님도 글쎄요, 이런 네. 종목 살 때 박 차장님 스스로도 만약에 박 차장님이라면 이거 좀 겁나는데 이제
막 폭탄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박 차장이 그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죠?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이제 질러보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때 수익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신고가 종목을 살 때 수익이 많이 나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신고가 종목을 살 때 수익이 더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지금 주봉상 보시면 뭐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가치와 가격을 혼돈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되뇌이거든요. SK D&D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기존 가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매물이 없어요. 꽤 오랜 기간 이 가격 밑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매물 없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고가 매매 해보셨냐고. 안 해봤어요. 신고가 간 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자기 계좌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 계좌에 지금 계좌 까보면 파란불 있죠. 네. 그거 보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렇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팔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신고가 간 종목들은 그렇게 속상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계좌를 열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야 이거 팔아야 될까? 속상해서 올라가면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설득이 되는데 뭔가 약간 권 대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차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밸류가 싼 종목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매매 기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는 뭔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의해서든 뭔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따라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되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갑자기 발동 걸리고 10% 20%막 올라갔다가 다시 5% 빠지고 그런 종목들은 지양하시고요. 대형주나 이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법입니다. SK D&D 같은 경우 지금 보니 또 외국인이 신낙을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진즉에 살 걸 하는 또 아쉬움도 있고. 근데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시간 많지 않네요. 제가 중간에 사담을 좀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V원텍, 권 대리님의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종목으로 오늘 좀 포트를 아예 구성을 해보고자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가장 큰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V엔텍은 약간 좀 독보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한 10년간 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R&D 투자를 강하게 했는데요. 일단 뭐 LCD와 OLED 관련된 그 아픈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한 FPCB들이든지 뭐 자재들이 적절히 이제 도전볼이라든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압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회사가 가장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부분에서는 경쟁 우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BOE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LCD나 OLED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 이제 그 대형, 중대형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2차 전지 쪽에 검사 장비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배터리가 과거에는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었지만 지금 뭐 L자형이라든지 이 탑재되는 뭐 부품 수에 따라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이제 출력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량률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형 2차 전지 검사 장비에 최초로 이 회사가 진출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대형 2차 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검사에 대한 장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V원텍이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개발한 솔루션으로 이 2차 전지 쪽에 적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미국이라든지 대형 그 2차 전지 쪽에 검사 장비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러한 선행 테스트를 이제 마치고 아마 2018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또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 한 60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주가 수준도 지금 현재 5만 원 찍고 나서 상당 부분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17년 찍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로 조정을 적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9개월간의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가 부각될 때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 흐름상으로도 뭐 전고점 4만 원에 대한 물량 부담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V원텍까지. 그 사이에 저는 사실 권 대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뭘 사야 되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엄청 고민돼요. 권홍섭 대리님, 저 일진머티리얼즈랑 SK D&D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포트상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나을 것 같냐고 말씀하시면 우선적으로 상당히 뭐 SK D&D도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네. 수급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박 차장님께서는요? 왜 의미심장하게 웃으시죠? 또 SK D&D 사라고 할까 봐. 권 대리님께서 네. 박 차장님한테 네. 넘기시고 자꾸 박 차장님도 그럼 일진머티리얼즈 하라고 하시죠. 넘겨보시죠. 그럴까요? 2차 전지도 뭐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정말 2차 전지 잘 갈 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정말 이래나 돼도 싶을 정도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좀 SDI나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갈 때는 또 화끈하게 가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 담아봐도 또 포트가 좀 지금 손실이 좀 나 있으니까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죠.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포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 제가 어느 정도로 담아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12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16주 정도? 거기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 16주. 네. 53,200원에 16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이 됐어요. 포트에 들어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아픔을 이것으로 극복하며 2차 전지 종목으로 수익 나도록 하겠습니다. V원텍 사시죠? 하는 분도 글을 올려주셨고요. D&D 가지라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의견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의 결과와 또 저의 결과를 놓고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결정 잘 내린 것 같고요. 앞서 저희 농랩셀 건우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권홍섭 대리님, 제가 네. 거기까지는 체크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전에 네네. 권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어가지고. 네, 이제 녹십자 랩셀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녹십자 셀의 그 관계사로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살해 세포, 그러니까 NK 세포를 기반으로 한 명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운데서 이제 R&D 비용에 대한 투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녹십자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저가 41,000원에서 59,000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는 굉장히 좀 좋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1선을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21선이 닿는 순간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녹십자 셀이
랩셀이 같이 올라갈 경우에는 거기에 목표가는 한 72,00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되겠지만 저의 그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66,000원부터 분할적으로 매도 물량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랩셀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랩셀의 주가 부양할 만한 재료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한번 튄다고 하면 물량을 전량 다 66,000원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궁금주 저희가 짬짬이 두 분이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뷰하면서 이렇게 의견들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에는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두 종목 팔고 포트에 새롭게 담지 않았었고요. 오늘 이쯤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쪽의 종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 안고 가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은 저희 휴장이더라고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또 두 분 뵙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